그러면 의원님 그 이번에 이제 나경원을 필두로 체제 전쟁 얘기를 하고 나머지 후보들도 그 용어만 조금씩 달리했을 뿐이지 사실상 이 사람들이 민주 진보 진영 그다음에 자기들 보수 진영 뭐 기타 내란을 찬성했느냐 찬탄이냐 반탄이냐 등등 하면서 소위 체제 전쟁을 많이 부르짖거든요. 용어는 조금씩 달리했어도 모두가 다 동일한데 사실상 과연 그들이 체제 전쟁을 부르짖으려면 자기 체제에 대한 완벽한 이해와 어떤 우월성과 순수성 이런 것들을 갖고 있어야 될 텐데 의원님께서 보시는 지금 보수 진영이 어떤 가치 철학 체제적인 어떤 순수성 이런 게 보이시던가요? 어떤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은 협소한 자유주의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자유의 개념을 시민적의 일반적인 권리로서의 자유가 아니라 어떤 시장의 자유, 그래서 협소한 자유를 정의하고 그걸 절대시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걸 자기들의 체제 소호라고 하는데 이게 자유지상주의라는 건데 대체적으로 보면 지금 미국의 일론 머스크가 그 복음을 전파하고 있어요. 네. 규제 철폐, 맞습니다. 공무원 감축, 그다음에 이제 부정선거론을 유포시키면서 극우 지지자 결집. 네. 이게 자유의 이름으로 행해지고 있거든요. 우리도 그걸 겪었던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걸 체제라고 규정하는 건데 그런 어떤 자유의 개념은 이미 너무나 어떤 제한적이고 협소한 개념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정치학자들이 만든 자유 개념이 아니라 경제 권력이 만든 그 자유라는 개념이 윤석열이 가장 좋아한다는 그 초이스 오브 프리덤, 예, 그 선택의 자유에 대해서 나는 국내 그 조선일보, 중앙일보의 일부 칼럼들 유심히 보다 나면은 이 미국의 관세 전쟁도 체제 전쟁이라고는 칼럼이 버젓이 실려 있는데 그거는 중국 전체주의와의 전쟁이다. 네. 그러니까 한국이 미중 관세 전쟁에서는 체제를 선택해야 된다. 무조건 이제 미국 편에 쓸 거냐 중국 편에 쓸 거냐 중에 양자택일 해야 된다. 그런데 아니 미국도 말 안 하는 체제 전쟁을 왜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 그리고 미국은 같은 체제, 같은 민주주의 국가를 제일 먼저 두들겨 패고 있는데 그렇죠. 가까운 나라부터. 가까운 나라부터 두들겨 패는데 그러면 왜 체제가 같은 나라를 두들겨 패냐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데올로기적인 단순한 프레임에 이 복잡한 세상을 갖다 꾸역꾸역 집어넣는 거예요. 예. 그런 게 나경원 의원 입에서 똑같이 나온 거예요. 어. 그래가지고 이번 대선은 체제 전쟁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일단은 제가 이게 왜 여쭤봤냐면요. 그들이 어. 체제 전쟁을 부르짖고 또 뭐 김계리 같은 사람들이 계몽을 부르짖으려면 최소한 본인들이 그 주장하는 자기들 체제, 예를 들어서 기존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보수의 기본 가치들, 뭐 국가와 국민에 대한 무한 책임이라든지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몸으로 실천한다든지 에드먼드 버크가 얘기하는 뭐 프랑스 대혁명으로부터의 고찰로 인해서 뭐가 잘못돼서 그 공화정으로 넘어가는 게 지체됐으니 우리는 그거를 잘 반성해서 어찌 하자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자기들이 내재와 또 체화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본인들을 모습을 보면 또 내뱉는 말을 보면 그런 게 하나도 없단 말이죠. 뭐 김계리 변호사 어제 뭐 쌍욕하는 거 막 저 공개가 됐던데. 그래요? 예. 누구랑 통화하면서 아주 찰지게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네. 그 공개가 한 3분 분량이 공개됐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들어봐야겠네. 그냥 그 평상시 아마 학창 시절부터 입에 저 정도 달지 않으면 함부로 흉내내기 어려운 아주 찰짐이 있습니다. 같이 고시 공부하던 변호사가 예. 그 어떤 사람인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랬어요? 내가 그 네.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영상이 나왔다 이건데. 네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감히 누가 누구를 계몽시키겠다고 덤비고 누가 누구와 체제 전쟁을 하겠다고 덤비고. 예. 그래서 그 계몽은 계몽이 아니라 계몽, 계꿈. 조금 더 품격 있게 말하면 견몽령이다. 네. 계꿈으로 한 계엄이다. 이래서 계속 개꿈만 꾸신다. 예. 꼭 저기 고수도벌쳐도 꼬패를 들어야 되는데 개패만 들어가지고 내려치면은 그냥 개패란 말이요. 이게 댓글에 아주 재밌게들 그
김계리 변호사 찰진 그 욕에 대해서 재밌는 댓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일단은 우리가 뭐 지난 계엄 사태에도 2030이다, 이대녀다, 이대남이다, 뭐다 있지만은 이런 논리는 변두리 근본주의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예. 변두리의 어떤 그 정체성 근본주의자들이 하는 얘기고 우리는 크게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럼요. 이건 과거에 원래 보수가 했던 얘기입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얘기를 하는 단계로와는 어떤 새로운 시대의 분수령에 왔다. 그렇죠. 그런 만큼 여러분들이 단순히 이 대선을 보는 게 아니라 어떤 미래에 대해 가지고 우리의 책임성이라는 영역으로 이 대선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네네. 단순히 이기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단순히 이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기느냐, 어떤 가치로 이기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야. 지금 이기고 지는 문제는 이제 관심 바뀌어. 예. 그러나 어떻게 무슨 가치로서 우리가 이 대선을 넘어서는가. 나는 그런 면에서 오히려 지금 새로운 공론장이 열릴 때라고 보는 거지. 예. 저 국민의힘 저기는요. 말하자면은 가두리 양식장이에요. 네. 나는 자연산 먹고 싶다고. 사료 먹은 애들이라고. 사료 예. 먹은 애들. 내가 이 얘기하니까 저번에 오마이에서 횟집에서 우리 방송을 시켜주던데. 자연산으로 주셨죠? 자연산으로인데 네. 이번엔 곱창으로. 예. 곱창으로 좀 저기 예. 메뉴를 바꿔서 배배 꼬인 그 예. 창자를 씹는 걸로. 네. 이렇게 그래서 좀. 지금 의원님께서 새로운 공론장이라고 그러니까 기존에 보면은 이렇게만 이제 수평적으로 극좌 극우 뭐 진보 보수 뭐 중도 이런 식으로만 이제 늘 분류를 하고 그 내에서만 좌가 어떠니 우가 어떠니 이런 공론 위주로 이제 왔는데 이번에 이제 12.3 내란의 밤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과거 퇴행 세력이냐 미래 세력이냐 부정 세력이냐 긍정 세력이냐 이런 입체적인 어떤 공론이 열릴 것 같거든요. 네. 예, 저는 이제 그런 쪽의 공론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 그게 본격화되려면 이번에 압도적으로 이겨서 그들의 그 체제를 부정하거나 퇴행시키거나 뭐 오늘 조선일보 일면 딱 보니까 윤희숙 씨가 뭐를 탄핵에 대해서 반성한다는 말에 뭐라고 제목이 하여튼 황당하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요? 한번 찾아 올려보세요. 네, 뭐 당연한 얘기를 뭐 해서 그 사람이 말했다고 그래서 뭐 아주 굉장한 무슨 바람이 일어난 것처럼 이제 이상한 헛소리를 하던데 이런 입체적인 공론의 장이 펼쳐지려면 압도적으로 이겨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아예 준동을 못하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계엄 니오치입니다. 저게 무슨 파문이에요? 아니 그런데 그래 이제 대선 40일도 안 남은 이제 나옵니까 저게? 그렇죠. 이제 나와가지고 하니까 뭐냐 하면은 언제는 윤석열 지지율 오른다고 계엄 때는 또 그리로 가서 무슨 그냥 개떼같이 쫓아다니다가 네. 이제는 저 대선이 코앞에 있으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네. 저런 얘기가 나오고 가식적인 후회고 뭐 이런 거겠죠. 가장 결정적이고 어려울 때 한마디는 저 얘기가 천금 같은 얘기가 되지. 예. 그러나 이제 저 윤석열 파면되고 형사 재판 받고 내일 모레 대선이고 이러니까 이제 와서 뉘우친다 그러는데 무슨 진정성이 있습니까? 네. 개사과나 비슷한 얘기죠. 그러니까 옛다 개사과 하나 먹어라 뭐 이런 얘기죠. 이거는 형량 낮추려고 반성문 쓰는 피의자 같은 문법이에요. 네. 그게 진짜 반성입니까? 아니 지금 저분이 저게 이제 국민의힘 무슨 대선 무슨 찬조연설 비슷한 거에서 했던 모양이에요 보니까. 그러면 후보들은 찬탄 반탄으로 지금도 2대2로 싸우고 있는 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후보와 당과 뭐 다 하나도 매칭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저게. 그렇죠. 입장이. 그러니까 옛날에 국민의힘 그 당시엔 새누리당이 박근혜 계엄의 탄핵의 강을 걷느냐 안 걷느냐 이거 갖고 몇 년을 시달리고 트라우마를 겪었는데 이제 제 2라운드가 시작돼 가지고 저기 뉘우치냐 반성하냐 어쩌냐 이러는데 이번에 홍준표 대표가 되면 네. 또 TV 토론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2017년에 홍준표 후보가 나왔는데 예. 아니 탄핵 그런 거 다 저 청산하고 대선 나오시지
왜 나오셨어? 그러니까 저 세탁기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깨끗이 세탁했습니다. 이제 와서 그 네. 얘기를 하니까 실실 웃으면서 다른 맞아요. 후보가 그 세탁기 고장난 세탁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삼성 세탁기입니다. 이래가지고 그냥 헛웃음짓게 만들었는데 원래 이제 허수아비치기처럼 본질에서 네. 어긋나는 이번에도 이제 명태균 게이트 이런 걸 얘기하니까 오로지 그 마치 이제 진보 보수로 갈라서 상대 진영이 나를 음해하기 위해서 만든 것처럼 하면서 그냥 개무시 전략으로 그렇지. 그래서 2017년엔 세탁기 정도로 끝났을지 네.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고속 세탁기에 탈수기에 염색기까지 동원해가지고 예, 예. 완전히 저기 뭐냐 몇 번을 굴리셔야 된다. 네, 그것도 저 가정용으로 안 되고 산업용 대형. 산업용으로 산업 세척기. 네. 이럴 정도로 하셔야 되는데 이번에는 그러면은 저기 뭐냐 그 세탁기 두 번째 들고 나와가지고 또 그 정치 하실 거냐? 네. 난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